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 큰 대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 궁금하게 생각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수업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륙이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약 3억 년 전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던 대륙이 서서히 분리돼서 현재 대륙의 분포를 이루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어떤 법칙이나 이론을 배울 때 이 설이라는 게 뭐냐? 설이 있고 이론이 있고 법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설은 확실하게 그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어떤 그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어떤 가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베게너가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판들을 조각을 잘라가지고 붙여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 조각들을 붙여보니까 아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이런 이 판들이 원래 이 조각들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대륙 이동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생물의 화석 분포입니다. 자, 지금 메조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화석이 있는데요. 남아메리카 남부 쪽과 아프리카 남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해안선을 붙였을 때 그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또 뭐 글로섭테리스라고 하는 식물의 화석도 이 대륙의 조각들을 붙여봤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남극에서조차 식물이 발견되더라. 그래서 이걸 증거로 들어서 대륙들이 원래 붙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였냐? 빙하의 이동 방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빙하가 고체이긴 하지만 아주 서서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 센티미터 또는 수 미터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 커다란 빙하가 이동하면서 그 주위에 흙이나 돌 등을 긁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긁힌 자국이 남을 건데 그 자국들을 보면은 중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자국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을 지각을 붙여봤을 때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빙하 이동 방향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남부, 뭐 아주 뜨거운 아프리카라든가 빙하가 없는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그 방향이 모두 남극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서 대륙이 원래 붙어 있었다라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에 붙어 있던 대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져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륙이동설이 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설이 되었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 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대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렇게 잊혀져 가다가 다른 새로운 과학자가 멘틀 대류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이 바로 멘틀이 대류한다라는 겁니다.
멘틀 대류설. 우리가 멘틀은 뭐라고 알고 있냐면 멘틀은 고체라고 알고 있죠. 고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젤리와 같은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고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류라는 것은 지구 중심에 아주 뜨거운 멘틀이 뜨거워진 멘틀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서 차가워진 멘틀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현재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 중심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멘틀이 계속 올라와서 양옆으로 멘틀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이 위에 있던 대륙을 양옆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대륙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현재와 같이 대륙이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바로 멘틀 대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설까지 발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바다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멘틀 대류설 이후에도 베게너가 말했던 대륙 이동설이 확실하게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자, 해저 확장설이라는 것은 바닷속에 보면은 해령과 해구라는 게 있습니다. 해구는 여러분 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바닷속에 그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합니다. 깊은 골짜기.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멘틀이 대류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작용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 중앙 부위에는 멘틀의 상승으로 인해서 불룩하게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산맥을 만들게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판이 멀어지면서 점점 새로운 땅덩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땅덩어리가. 여기서 새로운 땅덩어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왼쪽으로 옮겨가고 좌우로 옮겨가고 또 이 자리에 다른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또 그것도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점점 확장돼 갑니다. 자, 그리고 해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점점 멀어지다가 해구에 다다릅니다. 해구에는 이것이 아래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멘틀이 이곳에 상승했다면 이곳에서는 하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강을 하는 멘틀들이 만나기 때문에 아래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생성 연도를 측정해 봤을 때 해령과 해구에서 그 땅의 연도를 측정해 봤을 때 해령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지각이고 해구로 가게 되면 아주 오래된 지각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령에 새로 만들어져서 이동을 해서 해구로 가서 사라진다. 즉 지각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바다에서 해저가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또 한 번 증명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립된 것이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 그래서 앞에서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을 통해서 이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여러 개의 판이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판이 떠 있는데 그것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동하게 된다라고 판구조론으로 정립이 돼서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은 처음에 대륙이동설에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 멘틀 대류설이다. 그리고 또 해저확장설, 바다가 확장되고 있다. 해령에서는 바다가 지각이 생성되고 해구에서는 소멸된다. 그래서 지각이 이동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판구조론까지 정립이 됐습니다. 자, 판구조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진 그리고 뒤에 화산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 그림에서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지점을 한번 선으로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선 모양이 나타나죠. 신기하게 뚜렷하게 선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배웠던 판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과 판이 마주칠 때 그 경계면에서 충돌이 발생하죠. 이 판의 중앙에는 충돌에 의한 충격이 적겠죠. 판과 판이 맞부딪히는 그런 곳에서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충격이 바로 지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구조론으로 지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 화산 봅시다. 화산은 지진과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화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가 있죠. 화산도 이렇게 우리가 그 뉴스에서도 말했던 불의 고리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불의 고리가 나타나고 있고 아까 지진이 나타나는 지점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같은 피해들을 할 수 있고 또 이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아이스, 얼음 땅이죠. 아주 추운 곳인데 그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노천, 온천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소, 마찬가지 아이슬란드에 땅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지열발전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날 일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지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커다란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 판이 서로 만나는 부분, 그리고 서로 비스듬히 비껴 지나가는 부분, 그리고 멀어지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이 만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 이거는 수렴 경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렴 경계다. 서로 판이 이렇게 비껴 지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 이건 보존 경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판이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곳, 여기는 발산 경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 수렴은 모인다라는 뜻, 발산은 퍼져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렴하거나 발산하게 되면 지각이 소멸되거나 생겨나게 됩니다. 뒤가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존 경계는 서로 비스듬히 비껴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뿐 판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수렴, 보존, 발산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 경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로 이 마리아나 해구라는 것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 유라시아판하고 필리핀판이 만나는 이 부분, 그래서 두 개의 판이 만나서 아래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 해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두 개의 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를 대서양 중앙 해령이다 라고 합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이다. 자, 발산형 경계를 봅시다. 발산형 경계는 마그마가 위로 솟구쳐 올라와서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판이 양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새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새로운 지각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령에서 발생되며 멘틀 대류가 상승되는 곳이 발산 경계다. 그 다음에 보존 경계, 두 개의 판이 스쳐 지나가며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렴 경계. 수렴 경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판이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충돌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대륙판과 대륙판은 서로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그냥 서로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솟구쳐 오른 것을 습곡산맥이다 라고 합니다. 산맥인데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솟아서 만들어진 이런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하면 대륙판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해양판은 아래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게 된 이 골짜기, 여기를 해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솟아 올라가서 대륙판이 위로 솟아 올라가면서 생긴 아까도 있었죠, 습곡산맥.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을 때는 해구와 습곡산맥이 동시에 생긴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해양판이 대륙판하고 마찰하면서 이렇게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마찰열에 의해서 이렇게 마그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하면 화산활동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에서는 습곡산맥만 생기지만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에서는 해구도 생기고 화산활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